당신이 믿은 1달러 정말 1달러일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산, 바로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이 코인들 과연 이름처럼 안정적일까요? 오늘은 1달러로 보장된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진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위험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 오르내리지 않게 달러나 금 같은 자산에 1대1로 묶는 구조, 흔히 말하는 페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1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이게 시장이 믿고 있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1달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치 저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자산을 잠시 대피시킬 곳 또는 법정화폐로 바꾸기 전에 거쳐가는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안정인데 구조를 뜯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달러를 실제로 은행에 예치해두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더 USDT와 USDC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 달러 정말 은행에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용. 다른 코인을 담보로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DAI 같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담보가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0달러어치 코인을 맡기고 6, 70달러만 발행하는 식으로 초과 담보를 잡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셋째, 알고리즘형. 말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들으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루나테라 사태. 단 하루 만에 1달러에서 10센트로 폭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죠.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 20% 이자를 약속받은 앵커 프로토콜에 돈을 맡겼습니다. 은행 금리가 2%대였던 시절 20%라니 누구나 혹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흔들리자 사람들은 동시에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디지털 뱅크런. 단 하루 만에 4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각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시스템 리스크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이런 붕괴가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안정성의 근거가 실제 자산이 아닌 신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발행사의 신뢰를, 알고리즘형은 수학적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지만 둘 다 위기 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변동성 피난처, 빠른 국제 송금,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금융 포용성까지 갖췄습니다. 이건 확실히 혁신입니다. 하지만 혁신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테더 USDT의 미스터리입니다. 한때 테더는 우리는 언제든 1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뉴욕 검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의 담보 중 절반 이상이 기업 단기채 상업어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의 어음인지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기업이 부도난다면 테더의 1달러 가치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결국 테더는 벌금 1850만 달러를 내고 앞으로 분기별로 담보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 달러 보유는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매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삼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테더보다 USDC를 선호합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누가 더 신뢰를 증명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떨까요? 현재 여러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유럽은 미카, 그리고 싱가포르는 MAS가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투명성 강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백이 존재합니다. 테더는 홍콩, USDC는 미국, XSGD는 싱가포르. 발행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때 누가 책임지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
금융주권 문제입니다. 신흥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결국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달러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패권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 중이고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민간이 돈을 만들어내는 걸 그냥 둘 수 없다. CBDC는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감시 가능한 디지털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시스템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에서 실시간 송금을 처리하는 식이죠. 국가 민간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를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금, 부동산까지 블록체인 위에 올려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토큰화된 T-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참여 중입니다. 즉, 과거엔 탈중앙화의 영역이던 블록체인에 이제는 월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혁신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 전 세계 디파이 거래의 60% 이상이 테더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테더가 무너진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파이 프로토콜까지 연쇄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시장의 기초 통화가 된 셈입니다. 즉, 달러를 디지털로 바꾼 존재,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코인 생태계 전체가 멈춥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안정성은 없습니다. 달러에 묶여있다고 해서 달러와 같은 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결국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1달러 진짜로 존재할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